순조와 효명처럼 아버지와 아들, 왕과 세자 사이가 좋았던 관계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로 아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효명이 대리청정을 할 때 되게 잘하면 잘해요. 잘하고 칭찬받고 되게 좋은 일이 많고 했을 때 질투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 질투 당연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임진왜란 때는 왕의 선조였거든요. 선조가 자기 아들인 광해군한테 정치를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엄청 미워했어요. 선조는 자기 아들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너무너무 인정받고 유능하고 그래갖고 미워했어요. 임진왜란 때 자기를 도망가려고 했는데 광해군은 조선에 남아가지고 사람들 규합해서 끝까지 조선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광해군은. 그래서 엄청나게 미워했다고요. 이런 아버지도 있어요. 선조 같은 아버지도. 숙종은요. 아들 결국 내쫓으려고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조는 안 그랬어요. 효명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효명한테 정권을 가졌어요. 정권을 정말로. 그래서 19살 때 이 효명이 드디어 대리청정을 시작을 하죠. 근데 이 19살짜리 세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대리청정 하는 첫날부터 첫날 의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행차할 때 그런 잠깐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담당자에게 바로 책임을 물어서 감봉시키고 막 그래요. 그리고 강화 유수의 그 행랑들이 민간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쉬쉬 모른 척하고 그냥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장기가 올라와갖고 세자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강화 유수를 파면시켜버리고 그리고 당시 형투참판 그리고 좌포도대장까지 다 파시켜버린다고요. 근데 강화 유수 그리고 형투참판 같은 사람은 당시 벼슬이 뭐냐면 종이품이에요. 우리 잘 뭔지 모르잖아. 종이품. 종이품이면 지금의 뭐냐면 군대로 말하면 별 3개 중장. 사법기관으로 말하면 대법원 검사장. 되게 높은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시험 많이 보잖아요. 구급 공무원, 10급 공무원 막 보잖아. 10급도 보잖아. 9급도 보고. 9급 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얼마나. 근데 강화 유수는 몇 급인지 알아요? 급수를 넘어선 단계예요. 1급 이상 단계예요. 되게 높은 단계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단번에 그냥 내쳐버리는 거예요. 세자가.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그때까지 막 기강이 해이져 있었거든요. 왜냐면 순조는 정치를 안 했으니까 다 맡겨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도 마음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봤을 때, 세자가 봤을 때 기강이 막 해이져 있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아마 세자 생각에서는 진짜 아버지가 몸도 안 좋고 또 정치를 맡기다 보니까 이 신하들이 너무 권력이 신하들에게 집중돼가지고 너무 나태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해이해져 있다고 아마 판단했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해요. 또 되게 직설적이에요. 이 세자가. 막 피해서 막 어둘러 말하지 않고 문제를 막 피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서자 문제. 서자가 뭐예요? 정실 부인에게서 나지 않은 자식은 다 서자예요. 보통 첩에서 난 자식들이죠. 근데 그 첩이 천민이면 그걸 서자라고 안 하고 얼자라고 해요. 얼자. 서자하고 얼자는 달라요. 둘 다 정실 부인에서 난 게 아니지만 서자는 그래도 그냥 첩이 양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천민에게서 나면은 이거는 얼이에요. 얼자.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갖고 서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자도 신분이 낮지만 서얼은 더하겠죠. 그러니까 영조가 항상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왕들 중에는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어요. 후궁의 아들이. 근데 영조는 후궁의 아들 정도가 아니고 무술이의 아들이잖아. 물론 그 무술이가 나중에 신분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그게 평생 따라다니는 거야. 자기 신분이 미천한 무술이에서 났다 해서. 이게 영조는 굉장히 컴플렉스였거든요. 아마 단순히 후궁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으면 이런 컴플렉스가 없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내내 이 서자 문제가 있었지만 서자가 벼슬에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서자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서자 중에도 유능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세자가 서자를
등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방식까지 다 내려요. 그리고 시행되지 않으니까 막 책망하고.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이게 이거를 막 과감하게 시도하는 거죠. 뭐 어리고 젊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과감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를 피는 거예요. 또 대리청정한 지 한 해가 지난 다음에는요, 본인이 직접 다 인사를 단행해요. 인사를. 원래는 대리청정 하면은 인사를 본인이 안 하죠. 원래는 해야 되지. 근데 실제로는 누가 다 하겠어요. 왕이 하는 거야. 그래도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신하들이 추청 올리면 하는 건데, 이 세자는 본인이 단행해요. 진짜로. 근데 작은 관직이 아니고 정승들까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면 벼슬이 어떤 벼슬이에요? 왕 다음이지 뭐. 왕 다음. 강하 유수 얘기했잖아요. 강하 유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직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부총리. 총리는 대통령 다음이잖아 지금요. 그 역할을 세자가 다 직접 임명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시간이 쭉 흘렀으면요, 세자를 중심으로 엄청난 권력이 형성이 되었고 세자가 정치를 폈을 거예요. 왕조에서는요, 왕이 힘이 있어야지 하여튼간 나라가 돌아가요. 사실은 지금 조선왕조 시대 내내 왕권과 신권이 대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원하고 정도전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이방원은, 태종은 왕권을 중요시 여겼고 정도전은 그게 아니죠. 왜냐면 왕한테 정치를 맡기기에는 왕이 너무 달라. 많이 유능한 사람도 있지만 무능한 사람도 있고 왕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권력은 신하들, 내각, 정승들, 대신들이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신권이거든요. 이 두 싸움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왕조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권이 강해갖고 나라가 잘 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혼란하게만 했지. 되건 안 되건 그래도 왕이 강하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치를 할 때 사실은 뭔가가 좀 이루어졌던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효명이 아마 정치를 더 오래 했으면은 아마 강력한 군주가 됐을 거예요. 더군다나 대리청정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세손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훗날의 헌종이죠. 이게 참 다행인 일이죠. 그나마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순조가 너무 좋은 거죠. 순조가 너무 좋아했어요. 세자가 정치도 잘하고 복도 있어갖고 세손도 얻었다 이러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자가 각혈을 해요. 막 피를 토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병세가 갑자기 심해지면서 어이들이 탕약을 올리는데 하루하루 몸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신하들이 주총을 올리기를 이제 어이만으로 안 돼요. 근데 당시 정약용이 있었거든요. 정약용이 의학이 되게 밝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먼저 정약용을 데려와서 좀 보게 하자 막 주총을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왕도 빨리 데리고 와라 하는데 정약용한테 그 신하가 가기도 전에 순조 30년 5월 희정당에서 효명이 보검이가 세상을 떠나죠. 그때 나이가 22살입니다. 22살. 너무 안타깝죠. 그때 순조가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순조가 직접 쓴 제문이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린 프린트가 그 제문인데 그걸 다 읽어도 되는데 그냥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아, 하늘에서 너를 빼앗아감이 어찌 그렇게도 빠른가. 앞으로 내가 상제를 잘 섬길 것이라고 여기서 그런 것인가. 장차 우리나라를 두드려서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착하지 못하고 어들지 못하며 덕스럽지 못하여 신명에게 죄를 얻어 혹독한 처벌이 먼저 윤사에게 미쳐서 그런 것인가. 윤사란 후사, 그러니까 이 효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장차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허물하며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 호소할까. 말을 하려고 하면 기운이 먼저 맺히고 생각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먼저 막히며 곡을 하려고 하면 소리가 먼저 목이 매니 천하와 고금에 혹시라도 국가를 소유하고서 나의 정경과 같은 자가 있겠는가. 슬프고 슬프다. 내가 눈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귀로 내 음성을 듣지 못한 지가 이미 60일이 지나고 두 절서가 바뀌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까지 잠이 들어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이 명명하고 막막하기만 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미련하여 참으면서 먹고 호흡하기를 태연히 하며 유유번번하게 여겨서인가?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내가 과연 바야흐로 꿈을 꾸면서 깨지 않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훌쩍 떠나버렸는가? 아니면 내가 장차 벌떡 일어나 돌아올 것인가? 부모 처자의 은혜가 여기에 있고 종묘사직의 중대함이 여기 있으며 성걸과 궁전의 거처가 여기 있는데 가기는 어디로 가며 가서는 누구와 친할 것인가? 이때 아들이 죽은 지 60일이 지난 다음이거든요. 근데 계속 읽어보면은 그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묻어 있어요. 너 지금 어디가 있냐? 가기는 어딜 가느냐? 지금 막 그러잖아요. 효명이 죽고 순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정서로 돌아오죠. 정사를 펼쳐야 되니까. 할 맛이 안 나겠죠. 정말로. 그런데 효명이 죽고 2년 뒤인 5월에 아주 아끼던 보건공주가 죽어요. 드라마에서도 공주 나오죠. 2명. 1명 나와요? 그러면은 이 보건공주 말고 그 다음 달 6월달에 또 1명 죽어요. 그 공주가 명원공주. 드라마에서는 명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명원공주예요. 죽어요. 6월달에. 그러면서 쇠약해진 몸인데 슬픔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순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순조 34년 11월 경희궁 회상전에서 4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순조도 참 가슴 아픈 인생이죠. 순소가 죽기 2년 전에 김조순이 먼저 죽었어요. 김조순이. 근데 이제 김조순은 드라마에서는 제가 어떻게 그러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김조순은 실제로도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건 분명해요. 근데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김조순은. 김조순은 왕의 장인이잖아요, 우선. 순조의 장인이에요. 중전이 딸이고. 근데 왕의 장인은 당연직으로 얻는 관직이 있어요. 그게 연동령 부사예요. 그래서 드라마 볼 때 연동령 부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연동령 부사. 이거는 왕의 장인에게 주는, 국구에게 주는 당연직이에요.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김조순은 이 연동령 부사 외에는 어떤 관직에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왕도 그렇고 계속해서 벼슬을 내리는데 다 사양하고 그랬던 인물이에요, 원래.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김조순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을 해요. 그러니까 김조순은 안동림 씨 말하면은 세도 정치에서 다 나쁘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김조순은 되게 선비로서 겸손하게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권력을 쥐고도 이렇게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근데 안동림 씨 60년, 권력 60년이라고 하는데 그 60년이 이 김조순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녀들은 이렇게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순조가 죽고 헌종이 즉위하면서는 안동림 씨가 정치에서 좀 밀려나죠. 풍양 조씨가 권력을 장악해요. 근데 헌종이 후사 없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모든 실권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순원왕후 김씨잖아요. 순원왕후 김씨. 김씨가 왕을 선정하고 이게 철종이고 다시 안동림 씨가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신정왕후가 먼저 죽고 그리고 철종이 죽으면서 다시 그 키를 누가 진 거예요? 이 조씨가 진 거죠. 신정왕후 조씨가. 그러니까 이때는 이 효명세자의 죽음이 안타까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순조가 죽은 다음에 헌종과 철종 그 시대가 30년이에요. 짧진 않아요. 헌종 15년, 철종 15년, 30년은 기간을 통치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아시아의 역사를 바꿔놓은 기간이에요. 제일 중요했던 시간. 근대로 들어오면서 아시아 역사에서 정말 사실은 제일 격변의 시기예요. 바로 그 시기가.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때 아편전쟁이 있었고 중국이 아편전쟁 때문에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안 되는구나 해서 중국도 막 발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일본이 미국과 만나면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쇄국하고 막 그랬었는데 1854년에 미국과 화친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엄청나게 투쟁하기도 하고 많은 피를 흘리면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이지 천황이 천황으로 등극한 게 1867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근대 국가로 발전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 때, 헌종과 철종 시대 때 30년을 아마 효명이 죽지 않고, 30년이면은 효명 자체가 통치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30년이면 못해요. 30년을 건강했으면은. 그 효명이 왕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국제 정세를 보면서 정치를 잘 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근대를 맞이했을지도 모르죠. 아마 세서 정치가 없이 효명 이후로 정치가 잘 이루어졌다면은 정말 다른 조선을 우리가 만나게 됐을지도 모르죠. 구름이가 곧 끝나잖아요. 그럼 끝날 때쯤에 그 도고미의 죽음을 보면서 슬피 울면 안 되고 단순히 슬피 울어야 되는데, 도고미의 죽음이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불러온 이후의 우리의 역사, 그거 생각하면서 더 슬퍼해야 돼요. 왜냐면 다른 역사의 30년이면 중요하지 않은데 헌종과 철종이 있었던 그 30년, 수도 정치가 있었던 30년, 그 30년은 너무 중요한 역사예요. 아시아 역사에서. 근데 그 중요한 역사를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수도 정치 30년을 보낸 게 한스럽고 안타까운 거죠.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오프라인 회원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팟빵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